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뭐 시세창만 보시면 아마 힘이 쭉쭉 빠지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와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힘 빠지게 하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그게 이제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 근래 이제 날씨가 갑자기 어저께 밤부터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이 살짝 잠겼는데 좀 옷을, 원래 저는 이제 집에서 옷을 거의 반바지나 반팔티만 입고 있거든요. 거의 편하게 그냥 있으려고. 근데 이제는 긴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의 영상 내용은 뭐냐면, 뭐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만약에 이슈거리가 임팩트 있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다면 시세가 지금 같진 않겠죠. 다만 이제 몇몇 개 메이저 거래소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조금 유동성 확장을 좀 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뉴스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영상에 이제 그 내용도 있고, 지금 현재 통화 시장에 관해서 뭐 영국 파운드와 아니면 지금 현재 달러나 아니면 위에나 엔화에 관해서도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코인 시장하고 어떻게 엮여 있나, 명목 화폐 시스템이 진짜로 흔들거리나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뭐냐면,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죠. 바이낸스 상장될 것 홍보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홍보 프로젝트, 블랙리스트 추가, 뭐 요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바이낸스에 상장시킬 거야라고 공표를. 근데 진짜 돼야 되는 거지. 그거는 너무 알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이제 과대 광고해서 선전하는 거는 한마디로 사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는 투자하지 마시고, 웬만하시면 뭐 앤더슨 호로위츠나 아니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나 뭐 메이저 거래소에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 위주로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투자를 하신 지 구력이 한 뭐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뭐 다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어떤 그런 거는 항상 이제 뭐 그 공식은 성립이 되긴 하지만 어쨌건 제도권 성립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리스크를 많이 지고 시총 하위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코인에 투자는 웬만하면은 그냥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97%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까지 뭐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근래는 미국 30년물 국채를 30년물 예, 30년물 국채를 다루기가 힘들다, 연준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트레이더들한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강달러이긴 한데, 자 30년짜리가 FED 통제 범위에서 벗어났다. 자, 이 말은 뜻하는 바가 뭐냐면, 강달러이긴 하지만 어쨌건 연준에서 컨트롤 범위가 점점 벗어나고 있는 현재 달러 시스템이라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5대 기축통화에서 달러는 영원할 거야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10년물도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고, 더욱 중요한 거는 장기 국채를 통제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현재 상황이다. 어쨌건 그래요. 긴박한 현재 뭐 이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FTX에서는 이제 그 CEO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증권으로, 미국에서 이제 증권으로 간주된, 증권으로 이제 등록된 그런 코인들은 상장시키지 않을 거야라고, 필터링해 버릴 거야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XRP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XRP 같다 얘기를 한 거구나. 근데 이때까지 가는 데는
뭐 결론 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어쨌건 XRP 결론이 나야 ETF도 결론이 날 겁니다. 자, 어쨌건 중요한 놈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코인데스크에는 이게 아마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는 제 이목을 가장 많이 끈 게 이거였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 USDC 피아트 간 거래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USDC로 이제 환전을 하면 여기서 수수료를 안 받겠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달러를 은행에 맡기는 이자율이랑 이 USDC로 바꿔서 이거를 거래소에 바꾸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거래소에 이거를 맡기면 제가 알기로 8% 이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달러를 USDC로 바꿀 때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나 이런 뭐 네임드 있는 거래소에 이걸 만약에 예치를 시킨다. 그러면 8% 이자를 준다. 그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향후에 만약에 이 USDC가 달러가 많이 유입이 돼서 이게 환전이 되면 USDC는 바로 거래소랑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 확장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얘기인데, 테더죠, USDT. 뭐 사람들이 이제 망한다고 했던 USDT. 근데 테더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에 보면은 11월 3일 날부터 11월 3일부터 24,000개 ATM에서 테더가 거래될 거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라질이면은 어딘가요? 여기가 브릭스 국가죠. 브릭스. 그리고 USDT는 사실은 여기는 중국 자본하고 연결돼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USDC는 전형적인 미국하고 연결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USDT를 사람들은 달러가 페그됐으니까 그냥 이거를 달러 기반이라고 보시는, 그냥 형상은 사실 그런데 이게 빗파이넥스가 사실 위치한 데가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USDT가 준비금이, 그러니까 확실히 뭐 보증되지 않았다, 막 어떤 뭐 위기설이 나돌았을 때 USDC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거예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브릭스 국가 중에 사실 손가락 뭐 한 세 번째 정도에 들어가겠네요. 브라질이 이렇게 한다. 24,000개. 자, 하여튼 뭐 쭉 지켜보세요. 브라질과 오페크의 과연 USDT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제 보시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하는데, 여기 A16G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거는 앤더슨 호로위치거든요. 자, 앤더슨 호로위치인데,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가, 자, 보시면은 유니스왑, 파일코인, 플로우, 메이커, 컴파운드, 셀로, 랠리, 그리고 킵 네트워크, 오차이드, 그리고 핸드쉐이크. 제가 이제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봤거든요. AR 위브? AR 위브? 근데 뭐 2003%나 올랐네요. 그래서 내가 가진 코인이 여기 들어가 있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왜냐면 하원 부의장이 있는데 하원 부의장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신대요. 규제 해결 담당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미국 하원 부의장이. 그래서 어쨌건 뭐 공권력하고도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데지 않을까, VC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트윗을 보다가, 제가 이거는 따로 이제 그 팬딩에다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칼럼을 한번 생각을 깊이해서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자, 왜 여기 안 써지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와 집값도 다시 올라가고 집값도 다시 올라가고 막 상승하고 주식도 엄청나게 급등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은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왜 그런지 이제 팬딩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피봇이 설상 이제 연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주식 시장은 특히나 이제 3차 산업 관련한 산업들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아마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아마 떨어질 거고 4차 산업 관련한 뭐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거는 뭐 생존하겠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예, 요 부분에서 여기서 코인은 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역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보면은 이분이 이제 변호사시거든요. 변호사신데 새로 이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ETF 이것을 이제 변호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셨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ETF 어쩌저쩌고 뭐 이분은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전에 무조건 XRP야. 얘 정체성을 뭐 SEC가 됐건 CFTC가 됐건 규정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BTC ETF는 승인 나지 못합니다. 왜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공식은 그래서 어쨌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2024년에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연준 피봇이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2023년 중반기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랑 ETF 시기랑 거의 매칭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뭐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이것도 따로 한번 나중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글로벌 크립토 채택에 관한 어떤 그런 건데 되게 의외인 게 베트남이 1위, 필리핀이 2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3위, 인디아가 4위, 그리고 미국이 5위, 브라질이 7위, 러시아가 9위, 중국이 10위. 이게 체인얼시스에서 이걸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자, 여기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 뭐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인도가 미국보다 위라는 거, 한 계단 위라는 거. 여기에 이제 주목하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위프트 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은 차이나 그리고 이미 스위프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도 10위권 안에 전부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여기서 10개, 10개국 중에 중요한 거는 브릭스와 오페크가 몇 개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아마 재미난 중위에나 가치가 14년 만에 최저 아시아 외환시장 우려 전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파운드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달러는 30년물 채권이 지금 흔들흔들거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 확률이 높고 파운드 전에 유로화가 있었죠. 유로화 그리고 지금은 뭐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위안이 있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최저치로 3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서 당국에서 개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 다 건드린 거예요. 유로와 위에나 엔화, 파운드와 다 지금 취약한 상황이에요. 최종 달러까지 갔는데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친구도 아마 결국에는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 지금 뭐 강달러다 뭐 어쩌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탈환 공세에 밀리더니 러시아 점령지 4곳에 계엄령 뭐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뉴스만 보면 러시아 망했네. 러시아 망함.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진짜 실제로 그럴까요? 러시아가 군사력이 그렇게
약할까요? 여러분들 구글링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더 특이사항은 뭐냐면 왜 미국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냐? 이거 왜 그럴까요? 과연 이거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요 지역하고 인플레랑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 해답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이 분쟁을 종식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왜 개입을 안 할까요? 왜 도와주는 척만 할까요? 나토군한테도 도와주는 척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부산 가구 유형 추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65세 이상 가구가 26.6%에서 자 2020년엔 그렇고 2050년이 되면 거의 절반, 거의 반이 노인 가구예요. 65세 이상 그것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산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전 세계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이게 아마 보편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편화. 어쨌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수를 되게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든 아니면 떠오르는 지금 인도든 제가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관련한 코인들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코인 시장이 하락세니까 도드라지지 않죠. 이거에 이 문제가. 근데 나중에 그 결과를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기존에 했던 말에 관해서 뭐 왜 지금 당장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발정에 불이 떨어져야 이제 그렇구나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그때 그랬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절반이 인구다, 절반이 노인 가구다, 절반이 노인인 그런 사회, 그런 세상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요? 만약에 이런 세상이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